네, 한 복합 쇼핑몰에서 일하던 아동복 매장 매니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업주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인 유통업계 중간 관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취재한 정책사회부 김민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매니저 그동안 힘들게 일해왔다고요. 네, 50대 여성인 이 매니저 A씨는 지난해 8월 새로 문을 연 복합 쇼핑몰에서 유아복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처음 석 달 정도는 장사가 잘 됐었는데 어느새부턴가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올 1월부터는 직원들 월급도 챙겨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영업시간이 밤 10시에 끝나다 보니 이 재고 정리 등을 하다 보면 더 늦게 끝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유가족들은 A씨가 자신을 위해 쓴 돈은 이 택시비가 거의 유일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바빠서 돈 쓸 시간도 없었다는 건데 언뜻 매니저라는 직함을 들으면 일반 근로자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씨와 해당 유아복 회사의 그 계약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네. 이 만약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계약서 보시면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폐점을 하고 싶다 해도 계약 종료일까지 이 매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까지 마음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 원씩 배상하라, 이렇게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네, 100만 원이면 사실상 한마디로 폐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부분 이런 식의 중간 관리를 맺는 이런 중간 관리자들은 이 유통업체 직원도 아니고 브랜드 회사 직원도 아닌 이런 중간 관리자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은 브랜드 본사와 중간 관리 계약을 맺고 물품을 팔아 벌어들인 매출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본사가 임대한 이 백화점이나 이 복합 쇼핑몰에 있다 보니 유통업체들로부터 이 출퇴근 시간을 체크당하는 것은 물론 이 매출 실적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네, 유통업체에도 시달리고 제품 본사에도 시달리고 또 매출에도 신경 써야 하는 삼중고를 겪는 셈이네요. 네, 사실 중간관리자라는 이 용어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 네. 이 매니저라고 불리잖아요. 네. 이분들은 사실상 원래는 브랜드 본사의 판매 직원으로 일했던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1대1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사실상 하는 일이 똑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만나본 전직 중간관리자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모든 영업 다 본사에서 지시를 해요. 맞춰진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에 불과한데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네는 개인 사업자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애매한 계약 관계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중간관리 계약이라는 것은 유통업계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고용 형태입니다. 네. 이 브랜드 본사가 수백 개의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 힘들다 보니 이렇게 경력을 쌓은 그런 판매 매니저들을 내세우면서 시작한 구조인데요. 이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량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점도 있지만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4대 보험은커녕 퇴직연금도 없는 이 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대형 마트도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쉴 수 있는데 이런 복합 쇼핑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쇼핑몰도 의무적으로 쉬게 해달라는 글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조사를 보시면요,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10명 중 9명이 의무휴업 도입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요.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나 사법부도 이들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네, 고용노동부는 사실 7년 전에 이렇게 자영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 백화점 중간관리자만 12,000여 명으로 파악을 하면서 네. 이들을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로 볼 만하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이 백화점 중간관리자 30여 명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될 뉴스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죠.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박이 침몰한 지점이 중형 쌍끌이 어선의 조업 금지 구역이었고 사고 어선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울면서 파도가 덮쳐서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전복된 것으로 지금 이제 성서를 진술을 하면 그렇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위치 발신 장비를 꺼놨는데요.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5m짜리 크레인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도로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요. 경찰은 크레인 위치를 옮기다가 균형을 잃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강변도로 화물차 한 대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죠.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25톤짜리 트럭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봄비가 찾아오면서 빗길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고은 시인의 작품이 결국 교과서에서 퇴출됩니다. 출판사들은 고은 씨를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전달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골잡이 손흥민 선수가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건데요. 역대 아시아 프리미어리거 2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중섭 작가의 그림 소가 47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중섭 작품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인데요. 김한기의 작품 고요 다음으로 최고가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음식물을 들고 타지 맙시다라는 그림 문자가 버스 안에 붙여집니다. 지난 1월부터 버스 내에 떡볶이나 햄버거 등을 포함한 음식물 반입을 금지했는데요. 그동안은 음료만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쇼핑하는 이른바 집콕 쇼핑이 늘고 있습니다. 올 1월 온라인 쇼핑 판매액이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었는데요. 겨울철 미세먼지와 한파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세먼지로 일회용 점안제, 즉 인공눈물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 안구 건조증 환자가 매년 100만 명을 넘어선다죠. 인공눈물이 없다면 매일 세수를 하듯 눈꺼풀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는데요. 대북 특사단의 평양 방문을 한반도 비핵화의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했습니다. 최재훈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일단 조찬기도회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행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북 특사단의 평양 방문을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며 한반도 평화에 초석을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늘 미국으로 출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정 실장은 미국 측에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정 실장 일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를 확정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을 의식해 만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8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하지만 기념일이 무색할 정도로 이 성폭력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늦었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호칭을 바꾼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식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다니는 3년차 직장인 A씨.
매장에서 계산대나 진열대를 맡은 여사원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여사님이 호칭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직원님. 성차별 여지가 없는 성중립적 호칭을 쓰기로 한 겁니다. 미투 확산은 회식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회식 때 남녀가 나란히 앉는 걸 기피하고 볼 때는 식사 자리에서도 일부러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끝맺는 회식 공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먹고 카페에서 같이 아메리카노 먹고 집에 갔습니다. 요새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해서 2차로 노래방으로 손님이 많은데 그 손님이 아마 한 30% 40% 줄었어요. 새학기 들어 미투 운동이 학교로 퍼지면서 교사들도 학생과의 신체 접촉을 금기로 여깁니다.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자세를 바꿔준다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시범을 직접 보여주는 걸로. 성추문 논란을 없애려고 여성과의 교류를 끊는 이런 원칙을 미국에서는 펜스룰이라고 부릅니다. 여성들은 이런 변화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낯설다고 말합니다. 남자 직원분들하고 벽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불편한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비롯된 이런 움직임이 우리 일상 속 뿌리 깊은 성차별, 성폭력 문화까지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이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 운동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도 얘기거리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미투를 참석자들은 농담의 소재로 쓰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때아닌 미투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던 홍 대표가 임 실장을 보자 미투 운동에도 무사하네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자 임 실장도 악수를 하며 대표님도 무사하신데 저야라고 맞받아칩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논란으로 미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자 서로 너는 괜찮냐며 농담 섞인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홍 대표가 안희정 사건을 보면서 정치판이 진짜 무섭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자 이번엔 여성 당대표들이 나섰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반문했고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요즘 벨 뻗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여성들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여성들의 인생을 건 미투 운동이 정치인들에겐 신경전이나 농담의 소재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그러신 대로 안전지사에 이어서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후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왔던 정봉주 전 의원도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네, 정 전 의원 측은 완벽한 소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서기로 했던 연단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정의가 이긴다고 적힌 대형 현수막도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채 접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려고 했던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돌연 기자회견을 연기했습니다. 기사가 나서 죄송하게도 좀 입장 정리되실 때까지 좀 연기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출마 선언을 1시간여 앞두고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7년 전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로 불러내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A씨는 현직 기자로 알려졌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복당 심사를 앞둔 정 전 의원까지 성추문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복당도 안 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복당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정 전 의원 측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면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천일호 특별조사실을
이 전 대통령 조사실로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중앙에 놓인 테이블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마주 앉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스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첨수 1부장 검사와 뇌물 수사를 한 송경호 특수 2부장 검사가 번갈아 신문하게 됩니다. 조사실 바로 옆방에는 간이 침대와 테이블이 있는 휴게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인데 밤샘 조사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때 호칭은 대통령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서에는 피해자 이명박으로 적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와의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맡는 만큼 조사 당일 검찰청사 안팎의 통제 등 경호 문제 전반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측근들도 서울 대치동 사무실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옆에 법무법인도 설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상득 전 의원을 불러서 14시간 가까이나 조사했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경석 기자, 어제 이상득 전 의원의 진술 태도가 지난 1월 조사 때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우선 1차 조사 때와는 조사 시간부터 차이가 컸습니다. 지난 1월 출석에서 이상득 전 의원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4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조사가 1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8억 원 뇌물수수 의혹 등 추가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 강훈 변호사와 검사 출신 정동기 변호사와 함께 검찰 출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변호사는 각각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는데요. 그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그리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혐의만 해도 모두 16개에 이르는데요. 딱 한 차례만 이뤄질 예정인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정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출석할 예정인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출석일이 변동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출석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충분히 변론 전략을 세우려면 출석일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괜히 조사를 피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은 출석 일정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14일 출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